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매도가 가는 증권, 이 매도가 가는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붕괴 나왔던 것들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보이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볼게요. 회사, 자, 매도 가는 증권 분류 또는 주식, 분류되는 주식을 100주를 200만원에 우리가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붕괴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차변에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증권 얼마? 여기가 200만원. 대변에 여러분들 현금 얼마? 200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자, 이렇게 해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거, 기말 연결된 겁니다. 기말 보시니까 기말에 그래서 예제 1번에 주식 공정가치가 매도 가능 증권이 200만원짜리가 220만원에 평가됐대요. 그러면 평가할 때는요, 단기 매매 증권이건 모든 평가는 차액만 가지고 붕괴합니다. 차액만 가지고 붕괴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우리가 200만원짜리가 220이 됐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다 적어줘야 되겠네. 자산의 증가. 요건 자산의 증가죠. 뭐 현금은 내가 안 적어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도가는 증권이 그만큼 증가된 거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얼마짜리가 220짜리가 220에 평가됐으니까 20만원 이득 받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 거야. 요것은 뭡니까? 기타 포괄손익이야. 기포손이야. 기타 포괄손익, 기포손익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 2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좀 이해한 거예요. 자, 요건 뭡니까? 말하자면 요 기포손익이 뭐야? 요거는 자본금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본금이니까 자본금에 속해 있는, 자본에 속해 있는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자본이라고 얘기해 놓을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 중에 또 예제 이번에 주식 100주를 얼마에 또 300만원에 매각 처분했대요. 이렇게 취득한 건 200이었고 결산 때 220으로 평가돼서 20만원만큼 이득 본 거야. 근데 그것을 매각 처분한 거예요. 매각 처분한 거예요.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연결을 잘 보세요. 그러면 처분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짜리가,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은 같은 변은 더하고 다른 변은 빼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20짜리가 200에 220이 장부에 잡혀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변에, 먼저 대변에는 220이 가고 그 다음에 평가 처분할 때는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20만원 있죠. 요거를 상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상계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요 매도 가능 증권 있죠. 요거와 요것이 220만원 더해서 220이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야. 잘 보세요.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것을 여기로 온 거야. 처분한 거니까. 깔끔하게 다 처분했으니까 없애주고, 이렇게 없애주고 평가이익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도 이제 장부에서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도 요거 자본에 감소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내 장부에서 다 크로스해서 상계 처리가 하고 이걸 얼마에 받았다는 거예요? 매각 처분해서 얼마에 받았다고? 이것이 300만 원에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얼마 300만 원이라고 적어주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른가요? 3200이고 그러면 대변이 모자르네요. 그렇죠? 이 대변에 뭐가 생기겠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게 영외수죠. 영업의 수익이요. 이건 처분이익이야. 평가가 아니에요. 평가는 자본이지만 여기에서 얼마가 생기겠습니까? 100만 원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이런 원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약간 뛸까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요게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요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어제 오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이 뭐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1번, 2번, 3번은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하셔야지만 4번, 5번이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뭔지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원래 처음에는 200만원짜리가 300만원에 처분했잖아요. 요 두 개만 봐도 그냥 처분이 100만원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사이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 모든 장부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처분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고요. 문제 4번 거. 자, 요거 4번은 별도로 이제 또 하나, 독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늘산업에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 증권 다음과 같이 조건에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하여 매년도, 전년도 기말평가의 기업에 따라서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 한번 써볼게요. 요거 두 개만 먼저. 과거니까 요거 두 개만. 요 두 개만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전년도에. 요거 전년도 12월 31일 요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차변에 210만원짜리가 250에 평가한 거잖아요. 시가니까. 그래서 요것도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검정색으로 할까? 너무 약해서. 매도 가능 증권 요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는 평가한 게 210만원짜리 250 평가했으니까 40만원 이득 받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얼마? 40만원 이렇게 된 거네요.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적으면 양도했다는 건 처분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평가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년도에 평가했을 때 두 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전에는 취득했을 때 취득한 경우는 분계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210만원 대변에 현금 뭐 현금이라고 할게요. 그냥 추정하는 거니까 현금 210만원 이렇게 여러분들 했다고 봅시다.
그럼 취득할 때는 이렇게 했고 전년도 결산 평가시 전년도 평가할 때는 이렇게 40만 원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양도한 거예요. 양도할 때 보세요. 이제 양도가 이제 시험 여기가 답이 되겠죠. 양도시 말하자면 양도가 처분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추정해서 들어가면 차변에 자 다시 또 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요거 상계 처리하고 매도 가능 요것도 다 요것도 상계 이쪽 상계 처리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요거 얼마? 2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쪽으로 다 처분한 거니까 양도한 거니까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이 색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똑같이 색깔 할게요. 여러분들 또 색깔 그대로 위에 거하고 똑같이 색깔은 매도 가능 평가 이익도 요 분홍색으로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40만 원을 이렇게 처분했을 때 상계 처리해서 없애 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에 처분했대요? 270에 처분했죠? 270. 그래서 처분했을 때 뭐 돈으로 현금으로 수수했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27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랄까요? 지금 대변이 모자르죠? 그래서 대변이 모자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보세요. 60만 원 어떻게 나왔나 요거 210만 원짜리를 270만 원 처분했잖아. 요 사이가 그냥 60만 원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먼저 알려면 210만 원짜리 270만 원 처분했으니까 60만 원 처분 이익은 생겼지만 그 사이에 그 과정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요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것도 그러면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취득가액 700만 원짜리를 결론은 600에 팔았잖아. 그러면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 요번에는 처분 손실이 100만 원 생긴 거야. 이따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요 취득 과정서부터 그대로 안 되네 또 이거. 이거. 그 저기 뭐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쓸 테니까 여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5번 거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꼭 했어야 되는 건데. 자, 5번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 금액이 얼마인가? 취득 금액. 자, 취득시 분계. 취득시 분계. 자, 차변에 추측을 하는 거야. 현금을 취득했다고 보면 7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7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했다 봅시다. 70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했다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7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지금 평가했잖아. 시가로 했다는 건 평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시 결산 평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00짜리를 500에 했으니까 손해봤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이렇게 붕괴가 됐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시면 자, 이렇게 나온 것을 자, 이번에는 처분한 거야. 여기 양도라고 그랬죠? 양도 처분 양도시 처분시 붕괴는 차변에 그대로 봐주시는 거야. 자, 요 매도가 평가 손실은 차변에 있던 거 있다가 대변에 보내면 되겠고,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 매도 가능 증권 나온 거 있죠? 요거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무슨 변에 있어? 이거 처 취득할 때는 차변에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는 대변에 있어요. 같은 변은 더해주지만 다른 변은 빼죠. 그럼 빼준 게 500만 원이 차변에 더 많잖아. 그래서 대변에 가서 붕괴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여러분들 대변에 붕괴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해준 것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요거 대변 차변이 더 많으니까 똑같이 해줘서 요거는 그대로 어떻게 먼저 매도가 평가 손실 있죠? 차변에 먼저 계산해 주는 게 요거 다 대변에 먼저 매도 가능 증권 얼마? 500이 되겠죠. 이건 손해니까 같은 변은 더해줬지만 다른 변은 빼주는 거잖아. 그래서 빼줘서 500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500이 된 거고요. 여기에는 매도 평가 손실도 요거 어디로 와야 되겠어? 요것도 빨간색이 일로 온 거예요. 이런 원리로서 이렇게 해서 계산돼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평가 손실 있죠? 요거 요 평가 손실도 어디로? 대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자리가 모자라서 이쪽으로 당길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 돈 받은 건 600 받은 거죠? 돈 얼마 받았죠? 뭘로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나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600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이 모자라요? 600하고 700하고 차변이 모자르죠? 차변이 모자르니까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0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좀 복잡하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했으니까 한 번 더 요거 위에 거 4번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다시 이거 여기 또 해야 되네 이거. 이렇게 내려놓고 너무 작아서 요 4번 것도 아까 없어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춰서 이왕이면 금액에 맞춰서 해드려야지. 그래 여러분들 보기도 좋지.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따 선도 다시 거드릴게요. 요걸 검정색 깔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 4번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취득가액은 얼마죠? 이거는 210만원으로 우리가 했었고 현금으로 21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할 때는 210만원째 250만원 평가했으니까 우리가 매도가는 증권 이득 본 거니까 여기는 40만원. 여기 매도가는 증권 평가 2 얼마? 4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겠네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얼마에 처분한 거야? 250짜리를 270 처분한 거죠. 그럼 250 만들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250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 차변에 있던 요 그대로 같은 변이니까 더해줘야죠. 그래서 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주면 이렇게 매도가는 증권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처분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250이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매도가는 평가액 있죠. 요것도 먼저 쓰고 할게요. 먼저 평가손실부터 제가 해야 될 게 여기다가 평가손실 여기 있는 거 요게 평가손실로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40만원이 일로 들어와야 되겠죠. 40만원이.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요. 현금으로 270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금 얼마? 270만원. 270만원 들어왔고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른가요? 자 이쪽이 뭐 대변이 모자른가요? 대변이 모자르면 310만원이고 요거는 모자른 거니까 매도가는 증권 처분 이익 얼마? 여기서는 60만원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분할한다면 요렇게 분홍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손실은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고 이렇게 그 나머지 돈 받은 거 하고 차액은 처분이익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거죠. 처분이익이죠. 여기는 이런 식이 된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5번 것도 보시게 되면 똑같이 빨간색으로 매도가는 증권 700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 200 같은 변은 더해줬지만 다른 변은 빼준 거죠. 그래서 대변이 더 많기 때문에 500을 차변에 가서 없애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거는요. 그리고 평가손실이 생겼잖아요. 그죠? 요 평가손실 차변에 있던 거 아니 뭐야 이거 여기 평가 이거 이익 빼줘야지. 아까 손이 안 빼줬네. 상계 처리를 이걸 해줘야죠. 그죠? 요거 빼줬고. 그리고 여기는 평가손실, 그대로 손실 나왔던 거 있죠? 요거? 평가손실 나왔던 거요. 평가손실. 요거는 그대로 또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돈 받은 건 600 들어왔잖아요. 보통예금으로요. 보통예금으로
600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차변이 모자르네. 그래서 매도가증권 처분 손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요거였구나. 요거는 요거 이익 본 거고, 요거는 손실 본 거죠. 요거를 먼저 구하려는 건 바로바로 요거에서 요거를 봐면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도 700에서 바로 600 처분하면 처분 이익은 바로 나온 거야. 처분 손실은. 이렇게 빗대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다는 문제 진짜 풀어봤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문제 4번,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적어드릴게. 문제 4번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우리가 이건 뭡니까? 처분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처분이라면 취득 가액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210만원짜리를 270만원에 평가하면서 요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저번 연도에 당기 순손익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210만원 필요 없이 그냥 필요 없고, 왜냐면 저번 연도 전년도 당기 순손익에 포함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매도가능 증권은요, 요때 매도가능 평가할 때는요, 매도가능 평가이익은 저번 연도에 당기 순손익에 포함이 안 됐어요. 왜? 자본에 속해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도가능 처분할 때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꼭 상계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그래서 아예 그냥 뭡니까? 전년도 시가 250만원짜리를 얼마에 양도한 거예요? 270만원에. 양도 처분한 거예요. 250만원짜리를 270만원에 처분한 거예요. 양도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붕괴는 차변에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변에 현금 얼마? 270만원. 27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250만원짜리 나간 거죠? 그리고 어느 쪽이 모자르나? 대변이 모자르죠? 대변이 모자르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얼마? 50만원. 이렇게 분기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문제 5번도 똑같은 원리죠. 문제 5번도 만약에 문제 5번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전년도 시가가 얼마예요? 여기에 전년도 시가가 700에서 500 됐으니까 500이죠. 500만원이 된 거야. 700은 필요 없는 거야. 50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처분한 거예요. 600만원에. 그러면 현금으로 처분했다 보자. 그러면 들어온 건 500을 600에서 600만원 들어온 거네. 60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가 나갔어? 500짜리가 나갔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기겠습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100만 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4번 따로 5번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차이가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매도 가능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에 속해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진짜 속기로 여러분들 쭉 한번 끊어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이용해서 많이 여러분들 좀 되풀이해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뭡니까? 다음 추서부터는 영업의 수익, 영업수익과 그 다음에 영업비용, 제조원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관비 해주는데 여러분들 요거부터 도급과 분양은 우리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도급은 뭐예요? 도급은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회사고 분양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 시험은 다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제조업을 갖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해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서 판관비 잊어먹지 마세요. 요거 꼭 비료, 여, 과,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거만큼만은 꼭 여러분들이 요거만 6개만 외우면 판관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요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업의 수익 말고 영업의 비용이 있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 매일 드리니까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분들 계세요. 대손 충당은 환입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안 합니다. 음수 처리로 해요. 음수 처리로. 그래서 대손 충당은 마이너스로 해요.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업의 비용에선 단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 단 지금 배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제외 이렇게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제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의 수익에서 그러면 아까 판관비 있죠? 판관비는 또 여기도 또 하나 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 좋은데 단 개발비는 제외. 왜? 개발비는 무슨 자산이에요? 요거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요거는 다시 얘기했지만 영업의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한번 쓰겠습니다. 이자 수익 무슨 이익 무슨 차익 임대료 수수료 수익 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제외. 왜? 매도 평가 이익은 어디에 있죠? 자본에 속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요건 그래서 제외야.
그러면 영업의 수익도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법인세 있죠? 법인세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소득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내가 안 한 게 영업수익이 하나 있죠? 요 영업수익 있죠? 요거 영업수익이 이것이 여러분들 해준 게 요게 상품 매출, 요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입니다. 요것이 영업수익이고 하나 더 마지막 매출원가는 요게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요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비용인데 요것도 판관비도 이것도 크게 쓴다면 요거 영업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요 영업비용입니다. 이거 판관비도 영업비용이 두 개예요.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만 묶은 게 일반적인 상거래,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만 묶은 게 요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입니다. 요것을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하고 아마 다음 주 이제 부가세가 부속소리가 쭉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